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제 2009년도 이민국 회계연도가 10월 1일로 시작이 되죠. 그렇죠. 네, 지난 그 4월에 신청해서 H-1B 추첨에 뽑히신 분들은 취업비자로 이제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분들 중 고용주를 바꿔 취업비자를 트랜스퍼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겠고, 내년 4월 1일까지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할 분들도 이제는 취업비자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될 때가 벌써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에 해당되는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몇 가지 모아 답변해 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추가로 또 네. 이민 핫 이슈죠. 네네. 핫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어떤 이슈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까? 네, 추가로 핫 이슈는 오늘은 취업비자 H-1B 서류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이민국의 움직임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USCIS 관계자는 매년 10만 건 가량 발급되는 H-1B 비자 신청서의 20%가 가짜라고 밝히며 이는 굉장히 큰 규모라며 서류 검사를 강화시키는 것 외에도 허위 신청자들에게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당하게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로 인해 자칫 잘못 피해가 갈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했던 우려를 끼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메인 토픽은 메인 주제는 취업비자 H-1B지만 먼저 이민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네. 계속해서 H-1B 취업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0만 건가량 발급되는 H-1B 비자 신청서의 20%가 가짜라고 한다는 게 이게 네. 좀 놀라운 사실인데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USCI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3월 30일까지 수속한 H-1B 신청서 9만 6,827건 중 246개의 케이스를 샘플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51건, 즉 21%가 가짜 서류로 드러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10만 건 가량 발급되는 H-1B 비자 신청서의 20%가 가짜라면 이건 사실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겁니다. 네. 가짜 신청서의 대부분은 허위 학력과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접수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를 내세워 비자를 신청했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잠깐 질문을 드리면 네네. H-1B를 임상호 변호사도 많이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기재가 네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직종을 꼭 그 어떤 회사에서 하는 직종 꼭 그 직종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좀 전공 과목에 좀 맞춰가지고 그렇죠. 다른 직종이라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는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이런 허위 서류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보내거나 이런 거는 전혀 예측을 못했었죠, 사실. 네. 예, 그러니까 뭐 또 이민국에서 뭐 회사를 직접 방문한 뭐 실사에서도 연방정부 외국인 노동자 임금 규정을 제대로 따르는 고용주가 없었다는 것도 밝혀졌고요. 피고용자 역시 비자 신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뭐 다른 일을 하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파악이 됐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USCIS가 검토 중인 서류 수속 변경안에 따르면 허위 신청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자와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는 독립된 데이터 조회 시스템을 설치하고 허위 서류를 접수시킨 신청자와 고용주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시킨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고용주가 비자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걸 막기 위해 외국인 인력 채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첨부 서류를 강화시킬 전망입니다. 빠르면 내년 회계년도부터 서류가 접수되는 4월부터 적용될 수 있을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도 이러한 이민국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아무래도 취업비자를
승인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재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기에 거부율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대부분의 한인분들은 지금까지 정당하게 취업 비자를 신청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걸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전보다는 한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측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하지만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허위 신청 서류의 숫자가 줄어들겠고 그로 인해 추첨에 뽑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취업비자 서류심사 강화가 실현되면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또 이로 인해 긍정적으로 또 정당하게 긍정적으로 보자면 정당하게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민국의 취업비자 서류 강화 발표와 관련해서 임상환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저희 뭐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은 좀 모든 서류를 솔직하게 하고요. 네. 예, 모든 거를 이제 편법이라든가 불법적으로 해서 억지로 이렇게 받아내려고 그런 거는 피하고 특히나 이제 돈을 받고 이제 그 취업 비자를 스폰서를 해준다거나 이런 네.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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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민 변호사 나름대로도 자기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성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네. 조금 이 사람은 이민법 저기 H1B 요 직종에는 맞지 않는 학력을 갖고 있는데 네. 조금 좀 과장해서 좀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 전공 과목을 배경으로 해서 딱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전문 직종이어야 되고요. 네. 직종 자체가 꼭 적어도 4년제 대학교 졸업한 사람을 네. 이제 으로서 이제 그 전공 과목에 맞는 이제 그 직종으로 해야 되는 그렇죠. 이게 취업 비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공 과목이 좀 특이하다 그러더라도 그 전공 과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직종이 있다면 최대한 네. 좀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활용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아무래도 좀 그 꼭 직장에서 꼭 필요한 직종은 아니다 그러더라도 좀 최대한, 필요한 직종처럼 관련된 직종을 H1B 취업비자를 받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겠고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꼭 나쁘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너무 근데 무리하게 적용시키다 그렇죠.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예, 전혀 말이 안 되는 네. 거를 한다거나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임상호 변호사의 이민법 이야기 첫 번째 순서로 이민국의 취업비자 서류 강화 발표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민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오늘의 메인 토픽이죠. H1B 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이브닝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시간 7시 27분입니다. 자기 왜 울어? 한클 차막 나오니 감동하는 거네? 맨날 자기만 웃었는데 이제 아닐걸? 엠팍4에선 간간 사랑 싸움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영어 잘하는 자기 잘난 척하는 거 얄미웠는데 자막 나오니까 영어 서투른 우리들 너무 좋아요. 엠파크4에서 제대로 영화 보세요. 라이처스 킬, 방콕 데인저러스, 추레이로, 바빌론 AD 다 보자. 우리 자기 좋아하니 내가 더 좋네. 윌셔와 뉴햄프셔 213-384-7080.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이름, 연락처 메모 후 선임 변호사를 통해 연락한다고 하셔야만 뒤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통사고 한국인 전문 변호사 브래드리 이혁 변호사에게 전화 주십시오. 브래드리 이혁 변호사 그룹은 모든 교통사고를 풍부한 법정 경험과 정확한 해결 방법으로 100% 승소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브래드리 이혁 변호사 그룹과 의논하십시오. 완벽한 해결을 약속합니다. 교통사고 한국인 전문 변호사 브래드리 이혁 변호사 그룹 213-384-2448. 어머, 처음 보는 휴대폰이다. 너무 좋다, 얘. 우리 그이가 소중한 사람은 휴대폰도 특별해야 한다며 선물했어. 그래? 자기야, 나 소중한 사람 맞아? 그러면 나도 특별한 휴대폰 사줘. 당연하지. 소중한 우리 스윗한. 근데 어디서 샀대? 특별한 분에게 특별한 휴대폰을 선물하세요. 휴대폰만 20여 년 경력의 전문가 올스타. 18개 지점망이 있는 휴대폰의 올스타. 올스타는 명품 휴대폰, 명품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올스타 와이어리스. 그이와의 첫 번째 데이트. 처음 새집에 이사오던 날. 오늘 같은 설레임을 또 느꼈습니다. 유로크래프트 부엌가구.
아름다운 색상, 섬세한 디자인, 주부의 작은 불편함까지 배려하는 정성 어린 서비스. 유로크래프트는 행복을 디자인해드립니다. 1877-603-1331 가본 사람이 추천하는 고기 무제한 다운 최고 명소는 추풍령 최고의 고기 무제한 숯불구이 전문점. 왜냐고요? 최고의 육질 고기 무제한이 16불 99. 참숯만 사용하고 대형 스크린, 대형 주차장, 대형 패디오가 아름다워 먹는 즐거움도 최고니까. 런치 스페셜 역시 최고. 냉면에 갈비 불고기 8불 99, 된장에 이면 수구이 고등어구이 8불 99, 육개장 따로국밥 5불 99, 쟁반냉면 10불 99, 물냉면 3불 99. 추풍령 323-731-9292 웨스턴 가시비가 한스전자 몰래. 경험 있는 웨이트리스도 구합니다. 아직도 바쁘게 정신없이 여행을 떠나십니까? 이제는 품격 있는 여행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윌셔길 아로마센터로 확장 이전한 좋은 관광은 품격 있는 서비스로 고객을 모십니다. 여행 가실 때 500대 규모의 아로마센터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하시고 편하게 다녀오세요. 한층 더 품격을 높인 좋은 관광의 신상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광의 여행 상품은 계속 진화합니다. 품격 있는 여행 문화의 기준 좋은 관광 213-382-3333 382-3333 좋은 관광. 네, 여러분은 현재 이브닝 포커스 수요일 이 시간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메인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비자죠. H1B. 우선 취업비자 특기자가 무엇인지 임상호 변호사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취업비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단기 비이민 비자로서 고용주 스폰서 회사의 전문 직종으로 일을 하게 되는 신분을 뜻합니다. 최고 6년을 받을 수 있으나 처음에 3년을 받고 또 3년을 연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걸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6년 이상도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계속 연장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이 취업 비자로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취업 비자는 꼭 한 군데 회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여러 회사를 통해 한 회사마다 한 취업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가 있다면 취업 비자를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취업 비자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한국에 나가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분 변경만 하시고 그냥 네.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또 원하실 때 나가서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취업 비자는 다른 비이민 신분과 다르게 비이민 목적과 이민 목적을 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취업 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도 비이민 신분인 취업 비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계신 분들도 굳이 여행 허가서를 받지 않으셔도 취업 비자로도 해외 여행을 계속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취업 비자가 쿼터가 있어서 추첨에 뽑혀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H1B 쿼터는 매년 6만 5천 명입니다. 이전에는 이 네. 쿼터가 없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쿼터가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있습니까? 쿼터가 많았다 적었다 그 변동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6만 5천 개로 원래는 거의 이게 두 배가 있었었어요. 네. 장기간 동안. 예. 그랬다가 지금 6만 5천 명으로 줄은 게 예, 한 몇 년 됐죠, 지금. 네네. 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네. 사실. 예. 그렇군요. 네. 이 말은 그 매년 6만 5천 명이 새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이 중 6,800개는 미국과 칠레 그리고 싱가포르와 FTA로 인해 따로 칠레와 싱가포르 국민에게만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국가의 시민을 빼고는 실질적 쿼터는 총 58,200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대학교에서 석사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추가로 2만 개의 쿼터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 대학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에는 대학원을 졸업하셔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 대학원 예. 졸업한 거는 해당이 안 되시죠.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하신 미국에서. 분이죠. 네. 매년 한정된 숫자보다 많은 분들이 취업 비자를 신청하다 보니 요즘은 매년 취업 비자를 제일 빨리 신청할 수 있는 4월 1일까지 신청 접수를 하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에 뽑히신 분들이 그 취업 비자
를 10월 1일부터 추첨에 뽑히시면 고용주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추첨에 뽑힐 확률은 대충 2대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 추첨에 뽑히질 못해가지고 좀 당황해하고 네.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고 뭐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추첨이 안 될 걸 대비해서 뭐 좀 준비해야 될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추첨이 안 되실 걸 예측을 하셔야죠. 네네. 하시기 때문에 항상 H-1B 취업 비자 말고 다른 비이민 신분을 장기적으로 유지를 해놓으시면서 네. 그러시면서 움직이셔야죠. 그 임상훈 네. 변호사는 그런 할 때 어떤 그런 조언들을 그 네. 커스터머들한테 그걸 해줍니까? 기본적으로 네네. 이제 그거는 네. 비이민 신분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네네. 취업 비자 신청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죠. 그렇죠. 네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쿼타의 적용을 안 받을 경우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요?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H-1B 연장 신청자가 되겠고요. 고등학교 기간이나 하이스쿨이 아니라 이제 네. 그 고등학교 이제 뭐 칼레지부터 시작이 되겠죠. 비영리 단체에서 스폰서를 서줄 경우, 네. 또 정부 기관에서 스폰서를 서줄 경우, 비영리 Research and Development 기관에서 스폰서를 서줄 경우 H-1B 있으신 분이 다른 회사를 통해 추가적인 H-1B를 받거나 네. 다른 회사로 H-1B 신분을 트랜스퍼하는 경우 네네. 지난 6년 사이 H-1B 쿼타에 적용이 돼 H-1B를 받으셨던 분 그리고 H-1B 주 신청자의 직계 가족으로 H-4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H-1B 있으신 분이 다른 회사를 통해 추가적인 H-1B를 받거나 네. 다른 회사로 H-1B 신분을 트랜스퍼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존의 H-1B 신분인 사람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네. 처음에 이니셜리 H-1B를 한번 받았을 때만 쿼타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네. 또 특별한 그 뭐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R&D 기관 또 그렇죠. 네. 특별한 단체죠. 정부 기관에서 스폰서 써줄 그렇죠. 경우는 예,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취업 비자 신청 시 조심을 해야 된다거나 꼭 좀 기억해야 될 점 네. 무엇이겠습니까?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취업 비자는 전문 직종 취업 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종이 말 그대로 전문 직종이어야 하고 전문 직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돼야 합니다. 네. 전문 직종하면 대체적으로 적어도 4년제 대학교 전공 공부를 요구하는 직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4년제 학사학위가 없어도 일한 경력 3년을 공부 1년 한 걸로 계산을 해 12년을 일한 경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2년제 전문대를 나오셨더라도 6년 일한 경력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취업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학위가 없어도 말입니까? 그렇죠. 학위가 없어도 네. 일한 기간 3년을 공부한 기간 1년으로 쳐주니까요. 네, 괜찮았었죠. 그리고 경력은 그 전공과 관련된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그 업종과 좀 관련이 있는 쪽에서 경력을 말하는 거겠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일한 경력이 네. 전문 직종과 관련이 된 거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일한 경력이 계산을 해가지고 4년제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 과목으로 공부를 한 것과 동급이다. 네. 예, 라는 그런 이발루에이션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밸루에이션을 좀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원래 이발루에이션 받는 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전문적으로 이발루에이션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다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발루에이션을 받으면 되는데 네.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한 걸 경력으로 공부한 걸로 계산해서 할 경우에는 꼭 2개를 받습니다, 저희가. 2개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신 분도 이발루에이션을 받아요. 네. 그건 공부에 대한 이발루에이션을 받는 거고 한 군데서만 받지만 네. 일한 경력을 이제 학위 받은 거랑 마찬가지로 동급하다는 그런 이발루에이션을 받으려면 네. 이제 이발루에이션 받는 피도 훨씬 많고 네. 그다음에 한 군데가 아니고 2군데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로 하면 조금 이렇게 평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 2군데 정도로 하면 좀. 예,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게 한 군데에서 받은 거 가지고는 이제 만족을 안 하죠. 그렇군요. 네. 그래도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돈을 지불을 하고 받으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첨부해서 보내면 문제가 없이 되는 거니까. 네.
어렵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틀려졌죠. 지금은요? 네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보충 자료 요청을 뭐 99%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충 자료. 예. 그러니까 보충 자료 요청을 하는데 네. 보충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네. 불가능한 걸 한다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요.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보충 자료를 그래서 해오는 보충 겁니까? 자료를 뭐 서류를 더 보내라라고 이민국에서 통보가 옵니다. 네. 편지로. 지정해서 이러이러한 종류의 그렇죠. 뭐뭐뭐를 준비해라. 근데 이란 걸 경력으로 해서 할 경우에는 어떤 걸 요청하냐면은 현재 진짜 대학 교수, 예를 들면 뭐 UCLA 교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이발리에이션을 받고 네. 정말 이렇게 일한 게 그 공부한 거와 마찬가지, 어떤 전공한 공부와 마찬가지라는 그런 이발리에이션을 진짜 그 교수들한테 그걸 받으라 그러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불법이 생길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네. 아니 뭐 어차피 그 교수들이 당연히 안 해주겠지만 네. 또 필요한 사람들도 뭐 인척 관계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그런 관계 때문에 네.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네. 또 뭐 이렇게 친하다는 친분 때문에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다 예. 보면 좀 이게 뭐가 잘못된 것들이 오고 가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셨다면은 네. 정말 3년 정도 일하셨으면 1년 공부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사실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게 그거를 그렇게 이발리에이트 해줬다고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인적 관계가 없으신 분들한테 그 이발리에이트를 해서 그 이발리에이트 한 게 맞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해주려고 그러진 않죠, 보통.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처음에 이런 일이 터졌을 때는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메일을 뭐 온갖 교수나 교수한테는 네. 다 보내가지고 막 설치를 하다 보면은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있겠죠. 물론. 예. 네. 하지만 그게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시간이 촉박하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네. 뭐 시간이 길다 그러면은 이렇게 메일을 많이 보내서 예. 좀 해달라고 하면은 또 써주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시간이 촉박하다 할 경우에는 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네. 방법이 있죠. 방법이 네. 있는 게 이제 H1B를 신청을 할 때 당시에 서류가 없었을 경우들이 있어요. 네. 특히 이발리에이션을 못 받는다거나. 왜냐하면 H1B 신청을 막상 할 때 되면요. 속성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급박해지면은 지금 쿼타가 막히기 때문에 네. 막히게 되기 때문에 아예 속성도 안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럼 뭐 방법이 없어져요. 그것도 네. 갑자기 와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발리에이션 없이 일단 집어넣어요, 무조건. 그럼 나중에 보충 자료를 그렇죠. 또 보충 자료 요청이 오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있긴 있죠. 네. 하지만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안전하게 하시려면 그냥 4년제 졸업자 그런 분들이 H1B를 하셔야지 안전하시지 일한 걸 경력으로 해서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고 네.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든 일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라고 권하는 거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네. 같아요. 네. 네. 아무튼 그런 이발리에이션 그런 문제 때문에 네. 아무튼 그 꼭 4년제를 전공하신 분이 하시기를 제가 이제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업 비자 H1B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취업 비자에서 언급을 했지만 그때 다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브닝 포커스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LA 현재 시간 7시 42분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시티센터 온6가 떠오른다. 한인타운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럭셔리 쇼핑 문화를 몰고 올 시티센터 온6. 원스톱 쇼핑의 70여 매장, 360대 동시 주차, 럭셔리 그 이상의 럭셔리 쇼핑 공간 시티센터 온6. 언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알차게 채워질 시티센터 온6. 오늘 오셔서 미리 만나십시오. 유가와 알렉산드리아 코너 시티센터 온6. 유가와 알렉산드리아 시티센터 온6 1층. OK 렌탈폰이 새롭게 이전 오픈하였습니다. 공항보다 70%더 저렴하게 받는 전화 무제한 공짜. 한국에서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저렴한 요금으로 무제한 사용. 유가와 알렉산드리아 OK 렌탈폰으로 오세요. 이제 OK 렌탈폰 서비스로 한국 여행이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그랜드 이전 오픈 기념 15% 할인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케이 렌털폰. 시티센터 6 113-382-0800
K타운 올림픽 교통요지에 클라리온 호텔이 오픈했어. 아, 클라리온 호텔? 싹 리모델링한 130개 객실이 있던데 연회장도 250석이나 돼. 호텔 내에 일식당 있고 1분 거리에 한식 패스트푸드도 있던데. 예쁜 풀장과 가든이 있어서 야외 파티, 결혼식, 칠순, 돌잔치 하기에 딱이야. 돌잔치 클라리온서 하면 되겠네. 프리 와이어리스, 프리 파킹이라 편리함 역시 최고입니다. 클래리온 호텔 213-385-7141 톨프리 888-385-9889. 안녕하세요. 무라사키 자스민입니다. 햇살 좋은 오늘 회덮밥이 어떠세요? 오늘은 오 해피데이네요. 낭만이 있는 분위기 좋은 밤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무라사키가 여러분을 모십니다. 자줏빛 향기가 있는 무라사키. 여러분의 하루를 오 해피데이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로마센터 2층에 위치한 무라사키. 전화번호는 13-365-9631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 300개의 채널, 생생한 화질로 미국을 본다. 24시간 5개의 채널로 재미있게 한국을 본다. 뭘 선택할지 고민되신다고요? 디렉TV를 신청하시면 이 모두를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 KNA 디렉TV. 지금 신청하시고 156불 캐시백과 월드컵 예선전도 한국어로 시청하세요. 디렉TV 신청은 KNA로 하세요. 1888-894-8949 1888-894-8949. 리모델링 공사해야 하는데. 슈퍼카펫 인테리어 그룹 있잖아. 슈퍼카펫 나무바닥, 5데이 캐비넷 윈도우, S라인 디자인 건축 등 3개의 계열사, 3만 스퀘어피트 창고식 초대형 인테리어 매장에 자체 인벤토리 스택 있고 LA, 베일리, 사우스베이, 오렌지 캘리프 4군데 매장에 나도 외운다 슈퍼카펫은 엄마. 한인사의 공신력 최고 최대 초대형 인테리어 그룹 슈퍼카펫. 깜빡했네. 모녀가 역시 천재야.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모든 것 슈퍼카펫 인테리어 1888-577-8989 1888-577-8989. 행복한 나만의 시간. 도비도스로 즐기세요.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함, 보송보송한 감촉. 도비도스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한국 비대의 자존심, 한국 점유율 1위, 도비도스. 213-365-1508, 365-1508에서 만나십시오. 카드 회사가 다 거기서 거기죠 뭐. POS 하려면 돈이잖아 또. 기프트카드 하는 가게들 말이야. 알 쓰지도 않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장님들, 허니추리 HCS와 만나보십시오. 단 10분의 상담으로 10년의 생각이 바뀝니다.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이커머스 등 비즈니스를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니추리 HCS. 단 10분의 만남이 10년의 생각을 바꿉니다. 허니추리 HCS 1866-736-5401. 네, 여러분께서는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현재 시간 7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임상호 변호사. 네. 이번에는 그 H1B를 지금 저희가 자세하게 지금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화를 하나 좀 들어주시죠. H1B 관련해서. 네, 일단 그 H1B를 하실 때는 이제 전공 과목과 관련된 그런 업종으로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이 전공 과목들 보면 좀 애매무모한 전공 과목들이 있어요. 애매모호한. 그렇죠. 네. 예를 들자면은 외국어 전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반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그런 직종 같은 게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정치 뭐 외교학과를 하신 분이 일반 회사에서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영문학 전공하신 분들이 네. 일반 회사에서 필요로 할까 이런 이제 문제가 있겠죠. 네. 근데 사실 전공 과목을 잘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어떤 포지션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관련된 업종을 굳이 네.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또 있습니다. 그게. 근데 제가 그렇죠. 예 네. 어떤 그 전공 포지션이라고 말을 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 포지션으로 할 수가 있고 저는 그걸 승인을 받아 왔었는데 네네. 한 번은 그 같은 영문학과를 한국에서 전공하신 분이 오셨는데 취업 비자를 이걸로 해달라 그랬는데 네. 다른 데서 안 된다 그랬어요. 다 안 네. 된다 그래서 저희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취업 비자를 그 회사에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공교롭게 같은 그 변호사 같은 빌딩에 있었던 분 같아요. 네, 근데 뭐 이건 된다라고 제가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또 제 말을 신용하다 보니까 그때 H1B 하려던 분들이 그분뿐만 아니라 전부 다 저한테 왔어요. 네. 전부 다 저한테 와가지고 H1B들 다 해가지고 추첨해도 다 이상하게 또 뽑히고 그 회사 분들은 네, 그래서 잘 되고 영문 전공하신 분도 영문학 전공하신 분도 H1B를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고 참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분이 좀 기분이 안 좋으셨던지 네. 나중에 들려온 소리가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상담을 하는데 똑같이 영문학 전공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이제 그 H1B가 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그분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분명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똑같은 전에 변호사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영문학으로 전공한 사람이 H1B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사기라고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제 말을 안 믿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영문학 전공한 사람이 어떤 한 네. 직종의 를 다니기 위해서 H1B 시작할 때는 거기에 예. 맞지 않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영문학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어떤 일반 회사에서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직종 자체가 없다라고 본 거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볼 수가 뭐 없지는 않아요. 예, 그걸 해보지 않았으면은. 근데 충분히 되는 건데 본인 판단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게 된다 그런 사람은 이제 그 뭐 사기꾼이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제 말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겠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한테 연락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 끊고. 근데 이제 그 사실 생각보다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이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또 그 전에 경험상 됐다고 그러시는 분은 또 그게 되는 그런 경험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 좀 말을 좀 만나야겠네요. 그러니까. 예, 때에 따라서는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가 있었으면 그 말을 잘 받아들이셔도 예, 그러니까 좀 씁쓸한 예화죠. 예, 뭐 재밌는 예화라기보다는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미 네. 변호사를 그러니까 믿지를 못해서 네. 그 또 제 3자의 말을 듣고 또 된다고 하는 변호사의 말을 믿지 못하니까 네. 섣불리 맡기지 못해서 네.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취자 질문을 한번 저희가 대답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에 H1B를 신청해 추첨에 뽑히고 H1B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10월 1일이 되기 전에 회사를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이 경우엔 우선 첫 번째 취업 비자를 받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다가 트랜스퍼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 경우도 쿼터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거든요. 네.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벌써 10월 1일이 돼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으면 뭐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랜스퍼를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10월 1일부터 그 회사 가서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 시작하기 전에 일도 하기 전에 벌써 다른 고용주 스폰서가 H1B를 스폰서를 해준다 그리고 현재 있는 뭐 회사 H1B 받은 데서는 뭐 못 해준다 그렇게 말을 했었을 경우에 일단 H1B 받았으니까 그 H1B 받은 회사에서 적어도 페이 한 번 정도는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회사를 트랜스퍼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한번 H1B를 받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걸 받은 경우는 벌써 쿼터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네, 해결이 된 거고 10월 1일부터 미리 되기 전에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를 할 기회가 생기시면은 10월 1일 되기 전에 벌써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하는 걸로 신청을 하면 돼요.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10월 1일부터 두 번째 회사에 가서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만일 10월 1일에는 벌써 한 회사에서 일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트랜스퍼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만일을 대비해서 그 회사 첫 번째 회사에서 페이를 받은 기록을 좀 남겨놓는 게 좀 안전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요청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꼭 남겨놓으시는 게 좀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청취자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 H1B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토픽은 무엇인지 임상호 변호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신분 변경 또는 이민 신청 중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민 또는 비이민 신분 변경 신청 중 보충 자료 요청이 왔다던가 신청서가 거부가 됐다던가 또는 노동허가 신청 중 감사가 나왔다던가 노동허가서가 거부가 됐다던가 하는 경우, 그리고 이민국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서나 영주권에 잘못된 정보가 적혀져 있다거나 또는 승인서나 영주권을 못 받으시거나 잃어버리신 경우, 그리고 예상외로 또 이민 또는 비이민 신청서가 승인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하는 상황 등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 이런 상황에 처해지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역시 중요한 이민 이슈에 대해 다뤄보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짚어봐야 하는 질문을 골라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민법 이야기,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민법 이야기 관련된 주제를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팩스 번호 213-637-7166, 213-637-7166번으로 팩스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팩스를 모았다가 다음 주 이민법 이야기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임상호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0일) 수요일 이브닝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피로조였습니다. 늦은 밤 이민법 이야기 함께해 주신 제비 청취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반찬 하나라도 최고의 재료만을 사용하는 까다로운 식당.